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학생들이 특목고에서 성균관대와 서강대에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특히나 3등급대 학생들은 서강대와 성균관대에 대부분 지원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합격하고 왜 어떤 학생들은 불합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원인은 생기부 심화도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생기부가 심화되었고 어떤 생기부가 심화되지 않았는지 예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2025학년도에는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말 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고, 1차에서 500명 이상을 뽑으니까요, 수시 6장 쓸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테니 영상 봐주시면 수시 6장 배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6장 컨설팅들 한 시간에 20만원, 30만원씩 하시는 거 알죠? 요런 거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 영상으로 이 금액 세이브 해드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100% 서류인 전형들이에요. 서강대, 성균관대는 모두 다 그렇고요. 특목고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제 학생들이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대부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3등급 초반부터 3등급 후반대, 4등급 극초반대 학생들까지 성균관대와 서강대 학종에 지원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떨어지고 어떤 학생은 불합격을 해요. 제가 1년에 280명 학생을 상담을 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지를 제가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공 적합성을 생각보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학으로 1, 2, 3학년 생기부를 다 맞춰주었다고 하더라도 서강대 경영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균관대 글경에 지원했어요. 이래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자기가 원하는 연고대의 계열 적합성이나 아니면 전공 적합성을 쭉 맞춰준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를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연고대를 지원한다면은 서강대, 성균관대는 자동으로 준비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강대, 성균관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시면은 생기부 심화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도 당연히 올려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심화 탐구를 했는지, 선생님 유튜브 맨날 올리는 뭐 독서라든지 새로운 탐구 주제 확장하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서강대 학종에서 우리 외고나 특목고, 국제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학부 여기 84명이나 선발을 하죠. 여기서 추합이 정말 많이 됩니다. 추가 합격으로 합격하는 친구들 중에 경영학부로 지원을 했는데 4등급 극초반 학생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카이 어문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영문학부, 내가 프랑스어과 독어과다 그러면 유럽문화학과, 중국어과다 하면 중국문화학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게페르트 국제학부가 작년부터 신설이 되었는데요. 게페르트 국제학부는 우리 연세대 유리나 하스, 고려대 국제학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게페르트 국제학부로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게페르트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국제고 학생 내신 3등급 중후반 학생도 최초합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물론 UD로 합격했어요. 제 면접반 친구였거든요. 게페르트 국제학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글로벌 한국학부는 고대에 있는 글로벌 한국융합학부랑 좀 비슷해서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만약에 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다면 여기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학종입니다. 정말 성균관대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요거입니다. 탐구형에서 자유전공 계열 114명을 선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유전공이 신설됐는데 여기는 다른 전공과 다르게 면접이 있습니다. 재심은 면접이고요. 재심은 면접 수능 이후에 진행이 돼요. 면접이 30%입니다. 저는 면접 외에 자유전공이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입학사정관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문과인데 뭔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고 코딩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나는 수학을 좀 잘하고 물리도 좀 잘해서 이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성대 탐구용 자유전공으로 지원하세요. 왜냐하면 되게 자유롭게 문과로 들어왔어도 이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공학도 선택할 수 있고 진짜 자유롭게 전기전자공학 이쪽으로도 졸업할 때 전공을 선택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취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과가 요즘은 살기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뽑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나도 여기에 속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114명 중에 500주면은 500명, 550명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550명 안에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최저도 없고, 만약에 내가 수능을 이미 잘 봤어요. 그러면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니까 면접을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납치도 없을 거고요. 문과에서 이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재심문 면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성대는 워낙 연세대의 포맷을 조금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세대 하스 정도의 난이도의 재심문 면접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면접반 화목반이 국내고에서 하스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니까 여러분들도 홍대 면접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화목반을 수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 바로
바로 준비를 하더라도 1차 발표 후에 4일 있다가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달 정도만 미리 준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준비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곳이 글로벌 리더와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이죠. 수학 내신이 조금 더 낮으면 글로벌 경영을 넣고 수학 내신이 좀 더 높은 편이면 글로벌 경제학과를 넣습니다. 이 학과들 모두 다 정말 취업이 많이 돌아요. 8차 취업까지도 돌아서 여러분들 좀 마음 놓고 있으면 까먹고 있으면 전화 오는 그런 전형이니까 성대 많이 지원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대는 융합형이랑 탐구형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6개의 학종 카드를 분배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럼 어느 정도의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하나요? 라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너무 안타깝게도 재수 때 저를 만났는데 생기부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정말 몰랐대요. 외고에서 내신 2등급 후반대긴 했는데 보통 내신 2등급 후반이면 서울대도 지원하고 연고대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스카이뿐만 아니라 외대까지도 떨어져서 우리가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대부분 1차에서 불합격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내신 생기부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라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진로와 직업 마찬가지로 공공외교라는 주제 이거는 좋았지만 공공외교 개념을 설명했다? 이 개념에서 설명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 이것도 너무 뻔한 결말이에요. 그래서 결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인 공공외교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공공외교 방식은 어떤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공공외교 역사 개념 예시를 참고함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걸 참고를 했는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발표를 통해 깨달음 이런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훨씬 더 심화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바이트 수도 채우지 않은 생기부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통합사에서는 진짜 이게 끝이었어요. 너무 짧게 쓰여졌죠. 여러분 1500바이트 솔직히 부족한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뉴딜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탐구한 주제는 무엇이었고 원래 미국의 뉴딜 정책과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혹시 개선점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탐구를 하고 이 생기부에 그게 드러나도록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성균관대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생기부 심화 정도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인데요. 사회문화에서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기사를 읽고 동기가 들어갔죠. 기사를 읽고 통일에 관심이 생겼어요. 독일 통일, 한국 통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가 들어가 있죠. 동독 주민이 공상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미디어 콘텐츠 파급에 대해 알게 됨. 요거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점, 깨달은 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한국 콘텐츠를 이렇게 제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깨닫는 점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북한 주민들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동독 주민들이 나서서 통일을 원했던 부분들을 적용을 한 거죠.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좀 더 주체적으로 원하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서독이 한 것처럼 콘텐츠를 통해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본인의 깨달음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하지만 물론 북한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보면 사형을 당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해결책의 한계도 마찬가지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일단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부분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문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활용해서 자유라는 개념을 북한 시민들에게 알려주자라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다음에 해결책의 한계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이런 것도 알려주었으니까 좋은 생기부입니다. 여러분의 생기부도 이 정도 심화도가 있었으면 전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 조금 편하게 서강대, 성균관대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니까 꼭 지원해보시고요. 만약에 성균관대 탐구형으로 지원해서 나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전공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달 정도만이라도 탐험반에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든 입시 정말 많이 잘 견뎌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림쌤이었습니다.